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 XAI조의 박우진 강사위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랭귀지 모델 4와 5 그리고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랭귀지 모델의 첫 번째 바트 모델에 대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는 손산된 문서를 원래 문서로 되돌리는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입니다. 시퀀 투 시퀀스 모델로 구현되어 있고, 손상된 텍스트를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 벌트가 인코딩하고 이를 레프트 라이트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더 GPT가 맞습니다. 네, 또한 바트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학습합니다. 단순히 입력 토큰을 마스킹하는 대신에 입력을 콜옵션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입력을 그러면 어떻게 콜옵션 시킬까요? 바트는 오리지널 다큐멘트에서 콜옵션을 주어 입력으로 넣고 디코더의 아웃풋과 오리지널 다큐멘트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는지 순서대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큰 마스킹은 벌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임의의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하고 이 마스크 토큰이 무엇인지를 예측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토큰 딜리션도 있습니다. 임의의 토큰을 삭제하고 삭제한 토큰의 위치와 해당 토큰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토큰 인필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람다가 스트림 포화송 분포로부터 스팬 랭스를 샘플링을 해서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서 스팬 랭스가 이제 0인 경우 해당 위치에 마스크 토큰을 추가하고 마스크로 대체된 부분에 몇 개의 토큰이 존재하며 각 토큰이 무엇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팬의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마스킹만 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센텐트 퍼뮤테이션이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랜덤하게 섞고 섞이기 전 문장의 토큰 순서대로 다시 복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로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유니폼 분포로부터 하나의 토큰을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전체 시퀀스를 해당 토큰이 시작점이 되도록 로테이션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순서를 복원하도록 학습함으로써 모델이 문서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게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트의 파인 튜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네, 바트의 파인 튜닝은 태스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동일한 원본 인풋을 넣어서 마지막에 디코더 아웃풋의 마지막 상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생성 문제의 경우에는 디코더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파인 튜닝이 가능하죠. 또한 기계 번역 문제의 경우에는 새로 인코더를 붙여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트는 요약과 대화 등의 태스크에서 큰 임프루먼트를 보였고 강점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노이즈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서 태스크에 맞게 노이즈 방법을 더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바트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트는 대규모의 비라벨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트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틸버트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디스틸버트는 언어 모델의 거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델로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스틸드 버트의 약자입니다. 이는 직역하면 증류된 버트라는 의미로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버트 모델을 경량화한 것이고 언어 모델의 초거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되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맞지만 인퍼런스 측면의 버짓이 제한이 있거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작동하려면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더 컴팩트한 구조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디스틸버트는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학습된 대형 벌트 모델을 사용하면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훈련 및 실시간 추론을 할 때 컴퓨테이셔널과 메모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스틸버트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하여 벌트의 지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포함한 모델을 만들자는 목표로 연구되었습니다. 디스틸버트는 지식 증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사전학습되어 있는
대규모 모델인 티처로부터 경량화된 압축 모델인 스튜던트로 배운 내용을 전수해주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스틸 벌트는 레이어를 줄였습니다. 기존의 벌트는 12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디스틸 벌트는 이를 6개로 줄였습니다. 네, 이 레이어의 축소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모델의 크기를 줄여서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스틸버트에서는 토큰 타입 인베딩과 풀 레이어가 제거되었습니다. 토큰 타입 인베딩은 문장의 세그멘트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일 문장만을 다루는 디스틸버트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되었고, 풀 레이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 토큰이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스틸버트에서는 이러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도 제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스틸 벌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티처 모델의 프로젝션 디스트리뷰션을 스튜던트 모델이 비슷하게 예측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티처 모델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추가로 MLM 로스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로스로 스튜던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빈칸을 채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로스는 스튜던트가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잘 맞추도록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인베딩 로스는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의 방향을 얼라인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로스 함수들을 통해서 디스틸버트는 벌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모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디스틸버트는 기존의 벌트 성능 97%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모델 사이즈를 40% 줄였고 추론 속도는 60%나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퍼런스 버젯에 제한이 있거나 엣지 디바이스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이러한 디스틸버트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언어 모델의 거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기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디스틸버트는 벌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추론 속도를 높여서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디벌타 모델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디벌타는 벌트와 로벌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고안된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로 디코딩 이넨스 벌트 위드 디센팅글 어텐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연구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주요 방법인 디스텔링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인탱글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트와 차이점에 대해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벌트에서는 인풋 레이어에서 각 단어가 컨텐트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 즉 두 인베딩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디벌타에서는 그 각 단어가 컨텐트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 각기 두 개의 벡터로서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할 때 디벌타는 단어의 컨텐트뿐만 아니라 두 단어의 상대적인 그 위치, 즉 릴레이티브 포지션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어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정밀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딥과 러닝이라는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위치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의존성을 보입니다. 디벌타의 디스인탱글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러한 상대적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방법론으로서는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벌타의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는 디코딩 레이어의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를 포함하여서 모델의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부터 마스크 토큰을 예측을 합니다. 디스인탱글드 어텐션은 컨텍스트 월드의 컨텐트와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고려하지만 앱솔루트 포지션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new store opened beside a new mal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스토어와 몰이 마스킹이 되었다면 두 단어의 로컬 컨텍스트는 매우 비슷하지만 문장에서 다른 문법적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뉘앙스는 단어의 절대적인 위치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벌타는 소프트맥스 레이어 바로 앞에서 앱솔루트 워드 포지션 인베딩을 결합하여 마스크드 토큰 프리딕션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이는 마지막 인계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은 문맥과 위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디볼타는 새로운 어드버추얼 트레이닝을 사용하여 파인 튜닝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제시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모델의 프리 트레이닝을 효율을 높이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NLU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NLG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디벌타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위와 같이 두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기존의 벌트와 로벌타 등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면서 특히 문맥과 위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력 덕분에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렉트라 모델에 대해서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렉트라는 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 accurately 의 약자로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의 사전화 학습 방식을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설계된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렉트라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렉트라는 기존의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판별 모델을 통해 인코더 학습, 사전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는 대량의 계산이 필요한 마스크 랭귀지 모델 MLM의 사전 학습 방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렉트라의 주요 아이디어는 리플레스 토큰 디텍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렉트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 즉 생성 모델 G와 판별 모델 D를 학습을 시킵니다.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MLM을 수행해서 원본 문장에서 일부 토큰을 마스킹하고 이를 예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토큰들은 원본 토큰과 비교하여 판별 모델에 의해서 리얼과 또는 페이크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네, 생성 모델의 역할은 단순히 MLM을 통해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갱과는 다르게 일렉트라에서는 생성 모델이 원본 토큰을 생성하는데 성공하면 그 토큰은 페이크가 아닌 리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생성 모델이 판별 모델을 속이려는 적대적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성 모델은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를 통해 학습합니다. 이는 생성 모델이 샘플링한 결과에 대해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에서는 어드버추얼 트레이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겐에서는 생성 모델에 노이즈 벡터를 인풋으로 주는 반면 일렉트라에서는 실제 입력 토큰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는 생성 모델이 원본 텍스트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렉트라의 구조와 학습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렉트라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생성 모델 G는 그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며 판별 모델 D는 이 예측된 토큰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성 모델은 버트와 유사한 구조로 마스킹된 위치에 대해 가능한 토큰을 예측합니다. 반면 판별 모델은 이 예측된 토큰이 원본 토큰인지 대치된 토큰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일렉트라의 학습 과정은 두 모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성 모델이 예측한 토큰이 판별 모델에 입력이 되면 판별 모델은 각 토큰이 원본인지 대체된 것인지를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판별 모델은 더욱 정교한 텍스트 이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렉트라의 로스 함수는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의 로스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생성 모델의 로스는 전통적인 MLM 로스와 유사하게 계산되지만 판별 모델의 로스는 리플레이스드 토큰 디텍션에 기반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모델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버트 대비 훨씬 적은 계산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렉트라는 기존의 MLM 기반 사전학습 방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더 적은 계산 비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리플레스 토큰 디텍션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연어 이해와 생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빅벌드 모델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빅벌드는 긴 문장 입력 시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혁신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주어진 문장의 각 토큰이 다른 모든 토큰과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과정은
각 토큰 간의 내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연산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력 문장의 길이를 512 토큰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문서 요약, 문서 분류, Q&A 같은 작업에서 112 토큰보다 훨씬 긴 문장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빅버드 모델이었고 이게 제안이 되었는데요. 빅버드는 랜덤 어텐션, 윈도우 어텐션, 글로벌 어텐션을 결합한 스파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연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에서 최대 8배나 더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512 토큰이 아닌 최대 4096 토큰까지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빅버드의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랜덤 어텐션은 각 쿼리가 랜덤하게 선택된 R개의 키와 연관성을 계산합니다. 또 윈도우 어텐션은 각 쿼리가 자신의 양 옆에 W개의 키와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어텐션은 각 쿼리가 G개의 글로벌 토큰과의 연관성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연산량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빅벌드의 아키텍처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유사하게 멀티 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어텐션 부분에서 풀리 셀프 어텐션이 아닌 제너라이즈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너라이즈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시퀀스 X를 A 차원으로 인베딩한 후 노드 집합과 엣지 집합으로 구성된 유한 그래프 D로 표현됩니다. NI를 노드 I의 아웃 네이버로 정의하면 제너라이즈드 어텐션 메커니즘의 i번째 아웃풋 벡터는 아래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표현식과 같습니다. 또한 각 쿼리 키 밸류 벡터인 QH, KH, VH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때 사용되며 스코어링 펑션으로 소프트 맥스 또는 하드 맥스를 사용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인접 행렬 A를 통해 각 토큰 간의 연관성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를 연산 복잡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벌트와 같은 모델에서는 풀리 셀프 어텐션을 사용할 경우 인접 행렬은 모든 요소가 1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 빅벌드는 그래프 스퍼시케이션 세오리즘을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실험 결과가 빅벌드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시간 복잡도를 기존의 쿼드래틱에서 리니어로 감소시킴으로써 512 토큰보다 8배 긴 문장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긴 문장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fully self attention의 성능까지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문서 요약, Q&A와 같은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긴 분야에서 역시나 월등한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성능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람다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람다는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의 약자로 대화를 위해 설계된 언어 모델입니다. 벌트는 언어 이해를, GPT는 언어 생성을 중점으로 개발된 반면 람다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대화에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람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정성, 세이프티 및 사실적 정확성, 팩처 어큐러시니스의 문제에 대해 우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정성과 사실적 정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모델이 유저에게 해로운 답변을 생성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답변을 제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의 크라우드 워커 어노테이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면 모델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에 기반한
사실적인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람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구글 리서치 팀은 람다 이전의 버전인 미나를 개발할 때 Sensibleness and Specify Average라는 챗봇 평가 척도를 공개했었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람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트릭을 정의했습니다. 이 매트릭들은 첫 번째로 안전성, 두 번째로 합리성, 세 번째로는 구체성, 네 번째로는 재미, 다섯 번째로는 팩트 기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매트릭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안정성, 세이프티는 답변이 유저에게 해를 끼치거나 의도치 않은 차별을 조장할 리스크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합리성은 답변이 대화의 맥락에 맞고 이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모순되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구체성은 스페시피시티는 그 답변이 두루뭉실하지 않고 대화의 맥락에 구체적으로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재미, 인터레스팅리스는 답변이 유저에게 흥미를 유발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팩트 기반, 그라운디드니스는 답변이 얼마나 팩트에 기반하고 거짓이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또한 부수적으로 정보성과 인용 정확성, 사이테이션 애큐러시도 포함됩니다. 도움은 답변이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하며 이는 챗봇의 유용성과 구글의 비전과도 직접 연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일관성은 답변들이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람다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람다의 기본 구조는 사실 GPT와 유사합니다. 람다는 137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거대한 트랜스포머 모델로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또한 람다는 약 30억 개의 문서와 11억 개의 대화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프리트레인드라 불리우며 역시나 GPT 등 다른 모델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람다는 대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글 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워커들에게 람다의 대화를 시킨 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6,400여 번의 대화를 통해 약 12만 개의 발언과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성 점수에서 평행성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워커들의 인종, 성별, 나이를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람다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는 답변 생성 후 여러 점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람다는 생성한 답변 중 안정성이 가장 낮은 답변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흥미로운 답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점수 기반의 답변 생성 메커니즘은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에 학습된 크기가 큰 모델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퍼와 치칠라 모델에 대해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펄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고퍼는 2880여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픈 AI의 GPT-3보다 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메가트론 튜어링보다는 작지만 성능은 기존 모델들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고퍼는 AI 학습 효율을 높여 개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우선 고퍼의 모델의 등장과 함께 그 크기와 성능으로 주목받았지만 딥마인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치칠라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치칠라 모델은 모델의 크기에 비해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 수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며 주어진 학습 컴퓨테이션 예산 하에서 최종 모델 파라미터와 학습 데이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상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친칠라 모델 구조를 살펴보면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1.4조 토큰을 이용하여 학습되었습니다. 이 결과 4배 더 큰 고퍼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GPT-3와 메가트론 튜링 NLG 모델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트 옵티멀 트레이닝 방식을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고정된 플롭 예산이 주어졌을 때 모델 크기와 훈련 토큰 수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딥마인드는
고포의 컴퓨트 버짓을 분석하여 고포의 최적의 모델이 현재보다 4배 더 작고 4배 더 큰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딥마인드는 이를 바탕으로 치친라 모델을 새로 학습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고포와 동일한 컴퓨트 버짓을 사용하여 70억 개의 파라미터와 4배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컴퓨트 옵티멀 트레이닝을 위해 고정된 플롭 예산 버짓에 대해서 모델 사이즈와 학습 토큰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 3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모델 크기를 고정하고 훈련 토큰 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가지 서로 다른 트레이닝 시퀀스들에 대해 고정된 모델 크기에 대해 트레이닝 스텝스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으로부터 주어진 플롭들에 대한 최소 손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이소플롭 프로파일입니다. 고정된 9개 서로 다른 트레이닝 플롭 카운트들에 대해 모델 크기를 다양하게 변경해서 최종 트레이닝 로스를 고려하였습니다. 각 플롭 버짓에 맞게 최적의 모델 크기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라미터 값에 따라 벨리 형태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어진 플롭 버짓에 대해서 최적 모델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파라메트릭 손실 함수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 얻은 실험적 최종 손실들로부터 파라메트릭 함수를 모델링했습니다. 이 함수는 3가지 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항은 주어진 데이터 분포에서 이상적인 생산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으로서 자연 텍스트에 대한 엔트로피에 대응을 합니다. 두 번째 항은 n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트랜스포머가 완벽하게 학습이 되었을 때 이상적인 것에 비해 이 항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항은 트랜스포머가 데이터셋 분포 전체에서 샘플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한한 최적화 단계의 수만큼 학습하는 데 따르는 수렴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방법론과 학습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최적의 스케일링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포와 유사한 컴퓨팅 버짓을 가진 컴퓨트 옵티멀 모델인 친칠라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친칠라는 고포 모델과 동일한 컴퓨팅 예산 내에서 더 작은 모델 크기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을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패스웨이 시스템에 기반한 5,400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언어 모델인 PAL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ALM은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통합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7,800여 개의 고품질 텍스트 토큰을 사용하여 학습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PALM의 아키텍처와 주요 특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PALM은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통합한 모델입니다. 먼저 PALM의 활성화 함수로는 수위 GLU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MLP 중간 활성화로 적용되며 기존의 ReLU, GLU 그리고 스위시 활성화 함수보다 확연한 우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 GLU 활성화 함수는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PALM은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시리얼라이즈드 방식 대신 패러럴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블록을 거친 후에 MLP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PALM은 MLP와 어텐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약 15%의 처리량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병렬 처리는 모델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PALM은 멀티 쿼리 어텐션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는 각 헤드가 별도 키 밸류 쿼리 프로젝션을 가집니다. 하지만 멀티 쿼리 어텐션은 키와 밸류 프로젝션을 모든 헤드가 공유합니다. 즉 키와 밸류는 1 헤드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며 쿼리는 헤드 넘버 헤드 사이즈의 크기를 가집니다. 이 방식은 학습 속도와 모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속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처리 향상이 추가로 이뤄지는 성과를 일궈내었습니다. 네, PALM은 또한 로프 임베딩,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 위치 임베딩에 비해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긴 시퀀스에서도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PALM은 입력과 출력을 공유하는 임베딩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 모델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PALM에서 바이아즈 텀을 제거해서 큰 모델의 학습 안정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한 특징은 PALM은 센텐스 피스 보캐블러를 사용해서 25만 6천 개의 토큰을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생성되어서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PALM은 숫자들을 개별 디지 토큰으로 처리해서 완전히 무손실이고 역전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5는 1과 2와 3과 점과 5로 분리돼서 처리가 되고 PALM의 훈련 인프라는 3000C12개의 TPU V4 칩으로 구성된 2개의 V4 파드를 사용을 합니다. 각 파드는 모델 및 데이터 병렬 처리가 구현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웨이 방법론을 통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POD 수준의 양방향 데이터의 병영설을 달성했습니다. 시스템은 샤디드 데이터 플로우 익스큐션 모델을 통해 데이터 전송 관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PALM은 MFU 최대 플롭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이론적 최대 처리량에 대한 관찰된 처리량의 비율에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훈련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PALM은 29개의 널리 사용되는 영어 자연어 처리 MLP 작업에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질의응답, 문장 완성, 문맥 이해, 상식 추론 등이 포함됩니다. PALM은 29개의 작업 중에 28개의 작업에서 GLLM 그리고 GPT-3, 메가트론, 튜링, NLG 그리고 고퍼, 치칠라, 람다와 같은 기존 언어 모델의 성능을 크게 능가하였습니다. 이는 PALM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PALM의 성공은 최신 기술들을 통합하고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훈련 인프라를 통해 놀라운 성능을 달성하였고 앞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와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서 PALM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메타가 출시한 라마2 모델 시리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마2는 라지 랭귀지 모델 메타 AI의 약자로서 라마의 모델 시리즈는 70억, 130억, 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세 가지 종류로 제공이 됩니다. 무엇보다 라마2는 이전 버전인 라마1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중요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라마2는 라마1에 비해 우선 가장 큰 특징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40%가 더 많으며 컨텍스트 길이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룹화, 그룹드 쿼리 어텐션 기법을 채택하여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라마2 사전 훈련 모델은 2조 개의 토큰으로 훈련되었으며 미세 조정된 챗 모델은 100만 개의 인간 라벨 데이터로 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라마2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사전 훈련된 미세 조정을 거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으로 매개면서 크기는 70억에서 700억 개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라마2 챗 모델은 대화형 사용 사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오토 레그레시브 언어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라마2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위 G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로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을 채택하여 위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셋째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텍스트 길이를 최대 4,960개 토큰으로 확장하여 더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쿼리 어텐션 디코딩을 사용하여 모델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네, 또한 라마2는 강화 학습을 통한 인간 피드백, 리워드 휴먼 러닝 피드백을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RHLF는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델을 조정하는 기법이고 모델이 생성하는 응답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마2 챗 모델은 이러한 RHLF 기법을 통해서 대화형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라마2 챗 모델은 특히 대화형 응용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인간 라벨 데이터를 사용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모델이 더 자연스럽고 유용한 대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100만 개의 인간 라벨 데이터는 모델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마2 모델 시리즈는 더 많은 훈련 데이터와 향상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존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화형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라마2 챗 모델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현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XAI조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 랭귀지 모델 4-5 그리고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유튜브 영상 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